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네. 그 후보자님 일단은 아까 그 요즘엔 돌반지 대신 주식으로 사준다. 예. 그러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편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식을 단지 부모가 사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. 이 금남 고속 주식 취득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가족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.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후보자님께서 이제 경영권 처음 서면 답변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 오셔서는 경영권 확보와 투자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습니다. 근데 그것도 쉽게 납득은 안 드는 게 그 첫 화면 그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 보여주세요. 제일 앞에 거. 예, 그 이건가? 이름 나오는 거 그게 없나? 이름 그 누구한테 취득했는지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. 그게 자료가 안 돼 있나 보네. 이게 이름이 없는 저거군요. 이 자료에는 없는데 2011년 3월 10일에 배우자가 주식 취득한 거는 그러니까 그 1693주요. 예. 그거는 보면 그 시숙인 조성일 씨로부터 878주를 양도 받았어요. 그래서 취득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권 확보라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시숙의 것을 사면 안 되는 거죠. 남편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고 시숙이 더 다른 사람 거를 사서 방어를 해야지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점에서도 맞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좀 이게 내부자 거래거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요. 2015년 12월 10일에 후보자가 다시 또 추가로 이 주식을 취득합니다. 1188주, 116주. 그래서 한 200주 정도를 사는 거죠. 1200주 정도를 1300주 1304주를 삽니다. 그때 그 매입 단가가 똑같이 26,000원에 샀어요. 예. 그다음에 그 배당금 추정액 보여주세요. 그 화면. 그런데 그 해 후보자가 추가로 또 1,300주를 샀는데 그 해 배당금은 무려 한 주당 73,000원입니다. 본인이 산 주식의 대금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금액이 한 주당 배당금이 74,000원이 배당돼요. 그러니까 후보자가 바로 그걸 사고 나서도 그거를 뛰어넘는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지게 된 거죠. 이거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? 예. 네? 예. 이런 주식을 누가 팔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누구든지 두 손 들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, 후보자님. 예, 그런 면이 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좀 부적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게 비상장 주식이라서 다른 일반인들이 사기 어렵다는 사정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족 찬스라는 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남편이 시숙으로부터 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결국은 이제 우후지분이라는 면에서는 경영권 확보와 큰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
배당금이 좀 많네요. 그러니까는 예, 예, 그 맞습니다. 전까지는 네, 배당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근데 네. 후보자님께서 1,300사주를 추가로 매입하자마자 그 배당금이 도대체 이거 자기가 산 단가보다도 3배 이상의 배당금이 딱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바로 그냥 뻥튀기 3배 되는 거죠. 투자하고 나서.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원금 빠지고 순이익하고 계속 배당금은 받고 이거는 뭐 그냥 누구든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를 뭐 그렇게 줬던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조성일 씨 시숙이 대표이사예요. 네.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해주겠다 뭐 얘기가 됐던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제가 볼 때는. 예, 미리 그렇게 주겠다는 뭐 약속을 해서 산 것은 아니고요. 당시에는 아마 영업이익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그 고속버스 회사가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네, 알고 있어요. 계시죠? 그러니까 예, 적자 노선 보조금, 뭐 손실 보조금, 유가 보조금,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걸 받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렇게 손실이 나는 부분에서 받았다면 배당금이 이렇게 또 많다는 게 회사 운영의 문제인 거 배임 아니에요? 거의 그러면? 제가 또?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래서 그 국고 보조금은 전액 적자 노선 운행 비용 보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이 적자 노선 운행 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적자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서 흑자가 났기 때문에 그 흑자로 배당한 것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배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예. 전체 회사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적자 노선은 국가로부터 봐서 보존하고 흑자 난 부분은 다 주주끼리 다 나눠 먹고 이런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네.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회사 운영 방식 자체가 그- 국가의 돈을 네. 그것도 혈세 낭비인 거죠. 네. 어떻게 보면 이익을 기업이라는 게 그러면 그건 1분도. 예, 말씀 드려도 될까요? 예. 그 회사 운영 방식이에요. 예, 그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공익적 차원에서 노선을 유지하는데 그 그러니까 비용이 뭐냐면은 아니 네. 뭐 이거 갖고 예, 그렇게 예.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아, 그러니까 회사라는 존재가 이익이 나는 건 자기가 다 먹고 예. 한마디로 손실이 나는 건 국가 보조금 떼우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냐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.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님도 지금 그 2015년에 배당 본인이 추가로 매입하고 나서 이만큼의 배당금이 되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. 진짜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주식은 어떻게라도 사겠죠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후보자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법관 후보자까지 되신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은 얼마나 좀 자괴감과 또 의문점을 가지시겠습니까? 예, 그럴 수 있다는 것 저도 유념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